예,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 TV 완전체. 그동안 그전에는 우리 유아라 기자가 잠시 저희를 버리고 외유를 다녀오시느라고 저와 배상훈 선생이 때웠는데 오늘 처음 완전체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제는 요새 핫한 영화 조커. 조커에 대한 저희가 영화 평론할 건 아니고 조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메시지가 뭐냐 이런 부분들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영화 조커가 지금 400만, 500만 이 정도 가고 있죠? 예, 400만. 예. 그것도 그렇게 많이 볼 줄은 몰랐는데 이 조커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처음에 개봉할 때부터 너무 폭력을 미화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이 총기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커 상영할 때 경찰들이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얼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커라는 영화가 미국의 어떤 이 총기 폭력 이런 부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2012년도에 그 다크나이트 제임스 홈즈의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오로라 극장 사건이죠. 12명이 사망하고 예. 70여 명이 부상을 당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극장 상영하는데 그냥 거기다가 대고 그 반자동 소총을 사격한 형인데,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가 추앙하는 조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 만연한 총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고도 사실은 개선된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총기 사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개봉하고 있고 지금 상영되고 있는 조커에 대한 상당히 그 우려스러운 시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예술 영역을 그렇게 총기 폭력이란 것 때문에 규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미국에서는 그 부분은 자율적 이유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강해서 상영됐고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서 녹아 있는 그 무차별적인 폭력과 폭력의 생성, 그리고 그것이 악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냥 자체적인 자율적인 것으로 맡겨두는 것이 정당하냐?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게 영화 이야기하고는 연결되기도 하지만 약간 독립된 주제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가장 핫한 그 사회의 어떤 불안 요인 중에 하나가 인종 문제, 총기 문제 이런 거잖아요. 이번 얼마 전에도 그 고교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학생들이 미국 전국을 행진하고 워싱턴에서 대규모 집회도 하게 됐는데, 이런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데 이 아메리카에서 이 총기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과 연결이 되겠죠. 미국 헌법에 있는 일종의 그 자율적 방어, 시민의 자체 무장에 의한 방어가 미국 헌법의 가장 제일 앞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총기협회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총기를 규제하게 되면 범죄자들의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총기를 먼저 규제하기 때문에 방어 수단을 뺏는 거 아니냐라는 이른바 전미 총기협회의 그 논리가 지금도 계속 먹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민주당 오바마 정권에서 계속 그 총기 규제를 하려고 해도 그 벽을 못 넘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총기협회에 아무리 로비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의 시민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있는 한 그걸 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들은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총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는.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미국이 독립 전쟁을 할 시기에 그 영국에 맞서는 무장력의 상당수가 이런 개인 시민들, 자체적으로 이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그 무장력을 가지고 영국에 맞서 싸우고 미국의 독립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 필이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이 총기 문제에 대한 넘을 수 없는 그 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죠. 그게 밀리셔리즘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병대, 예, 우리말로 민병대라고 하기도 하고 예. 자율적 무장, 시민 무장이라고 예. 하는 밀리셔리즘이 미국의 시민 속에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가장 밑에. 미국의 자율주의의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넘으면은 사실은 총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실제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총기는 오히려 불법적인 총기. 음.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총기라는 거예요. AK-47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정책의 포인트가 안 맞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참 골 때린 사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총기 문제를 둘러싼 이 갈등들, 이게 이제 엄청나게 오래된 갈등들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 좋고 다르면서 총기 문제 뭐 정책 토론할 것도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상당한 영감과 자극을 우리 유하라 기자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영감까지는 아니고 저보고 뭐 영화 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압박도 하시던데, 그래서 봤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보신 네, 거예요? 봤어요. 우리 뭐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까? 저는 사실 좀 영화를 보는데 좀 내내 슬펐거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아서라는 인물이 조커로 분하기 전에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이제 노모를 부양하고 낮에는 광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녁에는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뭐 이렇게 혼자 이제 어머니를 모시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치사한 사용자 아래서도 이제 꾹꾹 참으면서 일해왔던 사람인데, 어떤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에 불을 지르고 또 그렇게 도시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좀 현실 반영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게, 최근에 이제 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도 비슷한 거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형을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임시완 씨가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의 조커에 가까운 정신 질환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살인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과연 조커가 미국 사회에만 있는 인물일까, 그 당시에만 있는 인물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그 당시 배경이라든가 넘을 수 없는 계급의 벽, 그것들이 조커의 영화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기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절대 그 세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죠. 그냥 헛바퀴 도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조커라는 캐릭터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이 조커가 가장 특징이 뭐냐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웃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웃는 게 아니라 뭐가 웃냐면은 행동으로 웃는 거예요. 근데 웃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감정은 웃고 싶지 않지만 행동을 웃어야 돼. 우리가 감정 노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그걸 대변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조커는 막 웃고 있지만 속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하는 형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고담시로 배경이 되는 미국 사회를 가장 극명하게 발현하는 거고, 대한민국 사회도 극명하게 보이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보는 우리들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커가 계속 꾸준히 시에서 운영하는 그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고, 자기를 계속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를 알리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계속 보내잖아요. 네, 상담가는 사실 그 얘기를 듣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시에서는 그 아서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센터의 문도 닫아버려요. 복지 재정을 끊어버리면서. 그 나 다니엘 브레이크에도 근데 그런 비슷한 묘사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아서가 충분히 조커가 되게 잔인했던,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될 정도로 충분히 잔인했던 사회라고 보는 건 거예요. 조커가 아니라 사회가 잔인했다. 사회가 잔인했다. 예. 그런 잔인한 사회가 조커를 만들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서가 혼자 노모를 부양할 때 보면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하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빈민단체나 장애단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상담마저도 끊어버리는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커의 탄생이 일베의 탄생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베의 탄생. 네. 일베라고 하는 제가 아는 그 일베. 네, 일간 베스트 예, 그 일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은 좀 괜찮네요. 네, 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커는 만들어지고 탄생한 거고, 일베라고 말하는 우리 사회의 아주 독특하고 극단적인 어떤 뭐 온라인 공동체도 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의미의 유사성을 얘기하시는데, 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선생은? 뭐 우리가 얼마 한 달 두 달 됐죠. 장대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요? 장대호라고 한 한강에 그 네네네. 시신을 토막해서 유기한 그런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일베 활동을 했었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뭐 그 사람의 말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폭력이 왜 그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 실제로는 사실은 조커의 탄생과도 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거는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이 선악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잔인성의 발현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는 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특징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커가 가면을 쓰고 있죠. 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일베 사람들도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익명성이란 가면 속에서 자기네 대한 타인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는 형태로 공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조커를 보면서 일베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그걸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저는 조커를 봤는데 그런 심오한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하셨어요? 왜 이런 그 악당들이 약간 공감? 네, 그러니까 이 악당에 대한 공감을 느낀다라는 데 대한 두려움. 그렇죠.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감을 느끼면서 예. 공감을 느끼는 일종의 구세주화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조커뿐만이 아니라 스타워즈의 그 다스베이더 같은 악당, 이런 악당 캐릭터에 대한 사람들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공감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기도 하고 그걸 너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대중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80대 후반에 연쇄살인범이 극단적으로 우상화되고 90년대 넘어서 우상화된 현상과 계속 사이클을 반복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양들의 침묵에 나타난 하니발 렉터의 그 캐릭터가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는 저 연쇄살인범은 대단히 잔혹하고 대단히 그 여자나 피해자를 찢어 죽이는 형태가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우상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부분인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이 열악한 힘든 상황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숭배하는. 근데 그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악마화된 어떤 거예요. 그걸 하더라도 자기보다 힘이 세고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것에 대한 우상화가 결국은 조커에 대한 우상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조커는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잔혹한 부분인 거고 그 잔혹한 부분이 타인이 봤을 때는 그것이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몰려 들어온 형태이죠. 그게 바로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일베의 탄생과 그 조커의 탄생이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조 씨가 유행이네요 요새. 근데 조금 약간 결이 다른 게 이제 일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한다면 조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하지 않거든요. 기득권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뭐 코미디언을 죽이잖아요. 자기한테는 이제 우상이었던 사람. 그리고 또 그 고담시에 출마했던 그 배트맨의 아버지죠. 아버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서가 타깃으로 삼는 사람들은 부자이거나 기득권 그 도시 기득권층이라는 점에서 좀 이제 그 어떤 연쇄살인마들 제일 처음에 이제 살인하게 됐던 계기도 잘 나가는 화이트 칼라들이 자기를 계기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우발적으로 시작된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그래서 그 조커한테 동질감 내지는 뭔가 그 대리만족 같은 거를 좀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일베는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베를 찬양하진 않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일베 같은 사람들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조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조커가 있고 조커를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하냐면 힘이 약한 사람을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이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일베 중에 어떤 누구도 그러면 네. 그 얘기를 제가 표현하게 되면 찌질한 조커들, 네. 찌질한 조커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일베이고, 그렇죠. 예. 그 내에서 찌질하지 않는 자기들이 볼 때는 뭔가 뽀다고 나는 그 일베를 상징하는 게 조커 같은 이미지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놈은 기득권, 이놈은 약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동질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게 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 대한 또는 뭐 자기 삶이든 세상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뭔가 반발을 하고 싶을 수는 있는데 그 반발을 하는 어떤 뭐 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루트라는 게 보통 이게 운동권이 되는 루트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회단체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런 것 자체의 길 자체가 봉쇄된 사회에서는 개별적인 어떤 뭐 응징 또는 이 분노의 폭발 그 양상이 뭐 조커 같은 형식이 되든 일베 같은 형식이 되든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그래서 이제 호아킨 피닉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리버 피닉스의 동생인 호아킨 피닉스가 그 실제의 가족이 아버지가 히피이고 그 사람 자체가 홈스쿨링을 통해서 일종의 반문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조커의 역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미지가 커요. 그리고 아마 이 롤린스라는 감독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한 청모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호아킨 피닉스가 그렇게 연기가 귀신 같잖아요. 거의 뭐 등으로도 막 연기하고 그렇죠. 히스레저급이라고 하지 히스를 넘어섰다고 했는데 그 고통을 사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아킨 피닉스가 왜 그의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아마 그걸 본 사람은 다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뭐 저는 안 거예요. 뒤집어졌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부분도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 호아킨 피닉스에 대한 개인적 인물 설정과 그 사람이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분과 연관이 전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폭력을 통해 반문화된 집단이 흔히 말하는 특정한 정치 집단화된 게 극우파로 바뀌는 게 미국의 현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의 코스가 아니라 다른 코스로 정치 집단화돼서 지금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사회가 미국 사회나 우리나 다 똑같은 방식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도 분명히 사회적 삶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조커라는 게 그냥 뭐 재미있는 자극적인 영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뭐 조커에 대해서 조커를 보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한마디를 우리 유아라 기자가 딱 하면서 요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다른 사람.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대리만족 같은 걸 느낀다고. 회사 다니면 진짜 열받는 일 많잖아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회사 안에서는 늘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여성이라면 늘 차별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때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려 부수고 싶을 때. 하여튼 분노가 표출되고 극복되어가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양태, 징표를 드러내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